20대 초중반 분들은 40대 중반과 50대 중반을 크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수직 미니 리프팅의 경우에는 절개 부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헤어라인 안쪽으로 하면서도 수직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팔자를 피면서도 얼굴이 넓어지지 않는 그런 벡터로.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성형 고민을 읽다 리프팅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신입사원 나이대가 어려서인지 어린 친구들과 외모를 비교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눈 밑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팔자주름이 갈수록 깊어져 성형을 고민하게 된 건 얼마 전 있었던 회식날의 일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 모두 어느 정도 취한 상황이었고, 신입사원 한 명이 긴장이 풀렸는지 제 나이를 50대 중반으로 봤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지만 분위기 망치기 싫어 웃으며 상황은 넘겼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또 듣지 않으려면 제가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직장인이다 보니 회복 기간도 얼마나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입사원이죠. 20대 초중반 분들은 40대 중반과 50대 중반을 크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게 뭐 계기가 돼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라면 성형에 대해서 어떤 수술이 효과가 있을지, 회복기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살짝 나온 경우에는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결막,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일부는 재배치하고 좀 볼록 튀어나온 걸 줄일 수 있고요. 이 피부와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눈 밑 고랑부터 눈까지 길이가 길어진 좀 심한 경우에는 하안검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하안검은 아래쪽 눈꺼풀을 수술하는 방법인데, 피부와 근육을 줄이고 당겨주고 나와 있는 지방은 넣거나 빼주는 그런 복합적인 수술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좀 더 강한 교정을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눈매가 변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내 눈밑이 한 10년 전, 15년 전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수술이라서 인상이 바뀐다거나 어색한 그런 기간은 좀 없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리프팅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팔자인데요. 팔자가 처지는 건 피부와 면조직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볼록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건 팔자 쪽에 입안 절개를 통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게 가장 큰 볼륨을 채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약간 보형물도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필러로 볼륨을 채울 수도 있고요. 처짐이 심해서 팔자가 깊어진 경우는 당기는 수술이 필요해요. 당기는 수술은 결국에 리프팅이고, 조금 처지고 조금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는 실리프팅으로 간단하게 회복 기간 없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안면 거상의 경우에는 효과는 강하지만 절개의 부담도 크고 회복 기간도 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수직 미니 리프팅의 경우에는 절개 부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헤어라인 안쪽으로 하면서도 수직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팔자를 피면서도 얼굴이 넓어지지 않는 그런 벡터로 리프팅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수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얼굴이 남들보다 긴 탓에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 고민인 대학생입니다. 코는 길지 않은데 이마가 길고 이중턱 라인도 살 때문인지 많이 처져 있어 더 길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번 방학 때 수술을 생각 중이고, 주변에선 모발 이식이나 이마 축소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어떤 수술을 해야 얼굴도 짧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수술하면 이상할 것 같다고 말리지만 저는 오랫동안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하고 싶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얼굴이 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안티에이징이나 리프팅의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연조직의 볼륨과 길이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리프팅 수술의 어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폭이 좀 좁으면서 위쪽으로 높이가 많이 올라간 이마의 경우에는 이마를 축소하면 줄일 수 있는 양 자체가 많고, 실밥만 빼고 나면 어색한 느낌이 없다는 즉각적인 효과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이마 전체적으로 넓고 M자 탈모처럼 M자가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마 축소보다 모발 이식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턱이거나 하악이 짧은 경우, 이중턱
이 연조직이 좀 더 내려와 오고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턱의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고 근육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근육을 묶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 자체가 좀 처져 있는 경우에는 실로 당겨서 이렇게 빨랫줄을 팽팽하게 하듯이 딱 올려서 이중턱의 각도를 만들어주고 정면에서 보이는 이중턱 부분의 연조직 양을 줄이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리프팅이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성형 고민을 읽다 리프팅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